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혹시 번듯한 대기업의 명함을 가슴에 품고 소위 말하는 정규직이라는 단단한 성벽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아주 차갑게 얼려버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공포스러운 1997년 IMF 외환위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훨씬 더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IMF는 국가가 돈이 없어서 터진 사건이었죠.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아버님들이 거리로 나앉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면 다시 일자리가 생길 거라는 믿음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기업 실적이 최악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들은 역대급 수익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을 자릅니다. 그것도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하고 우아하게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칼날을 휘두르며 정규직들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 잔혹한 게임의 주범이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그리고 사무실 컴퓨터 속에 숨어있는 3만 원짜리 인공지능 AI입니다. 한 달에 커피 몇 잔 값만 내면 쓸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이 연봉 1억을 받는 대기업 과장님과 차장님의 자리를 빛의 속도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일자리 학살의 서막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20년을 노력해서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매일 밤샘을 하며 충성을 다했고 이제는 정규직이라는 안정된 위치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보니 내가 한 달 내내 끙끙대며 만들던 보고서를 AI가 단 10초 만에 그것도 나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월급을 줄 이유가 없네요. 나가주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강남과 판교 그리고 여의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한 학살의 실체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대체 왜 대기업들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정규직들을 버리고 아예 손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1%뿐이라는데 그게 누구인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규직이라는 세 글자가 갖는 무게는 정말 엄청납니다. 부모님의 자랑이자 은행 대출의 보증수표였고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죠. 그런데 이 기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의 구조조정은 사람이 일을 못해서 혹은 회사가 망해가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보다 더 싸고 일을 잘하는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터에서 숙련된 궁수 한 명을 키우기 위해 10년의 세월과 엄청난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나라에서 누구나 10분만 배우면 쏠 수 있는 총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총알값은 거의 공짜에 가깝고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 10년 동안 공들여 키운 궁수가 여전히 필요할까요? 아니요. 차갑게 들리겠지만 그 궁수는 이제 비싼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 정규직들이 처한 상황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지식 노동자들, 즉 기획하고 분석하고 코딩하고 법률적 검토를 하던 그 우수한 인력들의 업무 중 80% 이상이 AI로 대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 SK, LG 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직 효율화니 제2의 인생 지원이니 하는 번지르르한 말을 내뱉지만 그 속내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비싸고 다루기 힘들고 노조도 만들고
주말엔 쉬어야 하지만 AI는 3만 원이면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이건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와서 도시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격이죠. 과거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서 버텼지만 AI가 일자리를 뺏어가는 지금은 금을 모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근육과 뇌를 기계가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인류 진화의 변곡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그 3만 5천 원짜리 AI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억대 연봉자를 밀어낸다는 걸까요? 여러분, 챗 GPT나 클로드 같은 서비스 써보셨죠? 처음엔 그저 신기하네,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진들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신제품 런칭 캠페인을 기획한다고 칩시다. 예전 같으면 팀장, 과장, 대리들이 모여서 일주일 내내 야근하며 시장 조사하고 카피 뽑고 디자인 시안 잡고 매체 믹스 짰을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일주일 인건비만 따져도 수천만 원이 넘어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학습된 AI에게 조건 몇 가지만 던져주면 단 1분 만에 100가지의 기획안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이 할 일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100가지 기획안을 만드는 데 필요했던 10명의 직원이 여전히 필요할까요? 아니요.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진 단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9명은 그 순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만 5천 원의 기적이고 노동자에게는 3만 원의 재앙입니다. 특히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스마트하다는 개발자들의 세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코딩만 배우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했죠. 네이버, 카카오 같은 곳에서 개발자 모셔가기 전쟁을 벌였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자 시장은 그야말로 빙하기입니다. 주니어 개발자들이 하는 단순 코딩은 이제 AI가 훨씬 더 정확하게 짭니다. 버그도 거의 없죠. 숙련된 개발자 한 명이 AI를 도구로 쓰면 예전에 개발자 5명분 일을 혼자서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실력도 검증 안 된 신입을 뽑아서 가르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AI가 가르치는 것보다 빠른데 왜?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신규 채용의 문은 굳게 닫힙니다. 이건 비단 코딩뿐만이 아닙니다. 법률 서면 작성, 회계 감사 자료 분석, 번역, 영상 편집, 심지어는 복잡한 경영 전략 수립까지 AI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창의성만큼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AI가 그린 그림이 대회에서 우승하고 AI가 쓴 소설이 독자들을 울립니다. 인간의 창의성조차 사실은 거대한 데이터의 조합이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마지막 자부심마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수십 배는 빠르다는 점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그 처절한 아파트 지옥 싸움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생존 경쟁이 사무실 책상 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잠도 안 자고 지치지도 않는 터미네이터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한국의 대기업들이 유독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미친 듯이 정규직들을 내보내려고 안달일까요? 단순히 AI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한국 특유의 경직된 고용 구조와 정규직 신화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규직 한 명을 뽑는다는 건 사실상 그 사람의 남은 인생 30년을 회사가 책임지겠다는 거대한 계약입니다. 한번 뽑으면 성과가 좀 안 좋다고 해서 혹은 회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쉽게 자를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회적 시선도 따갑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리스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난 겁니다. AI는 해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줄 필요도 없고 4대 보험도 안 들어도 됩니다. 노사 분규도 없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꽉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기분일 겁니다. 아, 이 비싼 정규직들을 유지하느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구조조정은 과거와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적자가 나야 사람을 줄였지만 지금은 흑자가 나는데도 사람을 줄입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목에 AI가 대체할 수 있는 포지션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뉴스 검색창에 대기업 희망퇴직을 쳐보세요. 이름만 대면 다 안 하는 기업들이 매달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심지어 30대 직원들에게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30대면 한창 일할 나이고 조직에 허리여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AI로 대체하기 가장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냈다고 칩시다. 위에서 압박이 내려옵니다. 당신은 나갈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문제는 버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AI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증명하라는 지옥 같은 요구뿐일 테니까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그냥 사라져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때마다 언제나 거대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증기기관이 나왔을 때 마부들은 직업을 잃었고 컴퓨터가 나왔을 때 주판을 튕기던 격리 직원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술은 인간의 근육을 대체했지만 지금의 AI는 인간의 뇌를 대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육이 대체될 때는 머리를 쓰면 됐지만 머리가 대체될 때는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AI를 잘 쓰는 사람과 A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 딱 두 부류로 나뉠 것이라고요. 어설프게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은 AI가 훨씬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AI가 내놓은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 진주를 골라내는 안목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안목을 가진 소수에게는 지금이 단군 일에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십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려야 가능했던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제는 AI라는 강력한 군단을 거느린 개인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니까요. 문제는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규직이 되어야 성공한다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고 스펙 쌓아서 대기업 정규직 들어가는 것. 그 공식은 이제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 정규직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IMF 때처럼 국가가 구해주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미 당신을 버릴 준비를 마쳤고 기술은 당신을 추월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각자 도생의 길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정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현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비관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3만 원짜리 AI를 이용해서 혼자서 수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누군가는 자신의 몸값을 AI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니, 뒤집혔습니다. 정규직이라는 성벽은 이제 당신을 보호해주는 요새가 아니라 당신을 가둔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벽 밖은 춥고 위험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AI라는 무기를 들고 새로운 영토를 개척하는 자유로운 사냥꾼들이 넘쳐납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성벽 안에서 기적을 바라며 떨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춥고 배고플지언정 AI라는 총을 들고 전장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기술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술을 집어삼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IMF 때 아버님들이 가족을 위해 막노동판이라도 나갔던 그 절박함으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생존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3만 원짜리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냉혹하지만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만이 생존의 첫걸음이니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